자, 원소. 자, 원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 그러니까 원소라는 게 옛날에 있던 사람들부터 벌써 딱 아는 게 아니지. 그 사람들 막 눈이 엄청 좋아가지고 원소! 막 이렇게 되지 않지. 옛날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점점 뭐냐면 그냥 내가 보이는 대로 믿는 거야. 그러다가 점점 생각이 발전이 되고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면 뭔가 생각이 디테일해지기 시작해. 좀 더 깊이 알게 시작해. 좀 더 근본적인 걸 알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소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대놓고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그 역사를 좀 보는 거야. 처음에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 탈레스라는 사람은 모든 물질은 그 근원이 물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제1원소설. 너네 어차피 문제지. 아이고. 문제집 어차피 살 거거든. 이번 주만 프린트를 좀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원소설, 원소 이 하나로 다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맘 편하죠, 그죠? 다 물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더 약간 발전했어. 그래가지고 만물은 물, 불, 흙, 공기 4가지 기본 성분으로 돼 있다고 생각한 거야. 하나였는데 4개로 바뀌었네. 4원소설이야. 4개 원소로 되어 있다. 근데 그것 말고도 이들이 조합해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건조하다, 뭐 습하다, 뭐 그런 애들까지, 뭐 뜨겁다, 차갑다 이런 애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물, 불, 흙, 공기면은 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너네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들어보지 않았니? 약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뭔가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이 나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유명한 사람들 말 다 믿잖아. 우리도 그렇잖아. TV에 누가 나와서 얘기하면 그 사람 말 다 맞잖아. 막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완전 다 전문이래 막 하면 막 그 사람들 말에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그러면 아니 이 지구의 모든 게 이 물불 흙공기로 다 해결이 되면 내가 구리라는 값싼 뭐 금속이 있는데 이걸로 금을 만들 수도 있겠네? 약간 레고처럼 내가 레고로 배를 만들었는데 레고를 부숴서 다시 조립을 하면은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믿고 이 값싼 구리를 값비싼 금속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를 시작하게 돼.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맞아. 연금술사야. 근데 연금술 한 번도 성공하지 않죠. 맞아. 연금술. 너네 왜 이렇게 다 똑똑해? 여기 약간 알쓸 별잡이인가 뭐 그거 같아. 약간. 다들. 쓸데없는 거는 알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연금술사들이 그걸 하기 시작해. 근데 수연이 얘기처럼 그게 성공을 했어 못했어? 성공을 못했어. 되냐고. 그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잖아 집에서 너 요즘 너 오늘 뭐 하려고? 선생님 오늘 그냥 좀 구리 좀 사다가요. 좀 금 좀 만들어 보려고요.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된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 시기를 화학의 황금기라고 불러. 왜겠어? 이걸 성공시키려고 엄청 많은 실험을 한 거야. 기계들도 엄청 많이 만들고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황금기를 이룬 거야. 너무 슬프지만 되게 뭔가 뭐 어쨌든 그래요. anyway 어쨌든 결과적으로 실패했어. 그러니까 그럼 아니네. 그럼 뭐지? 그래서 그 다음에 보일이라는 사람이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이다. 분명히 물질을 쪼개다 보면 분해가 안 되는 순간이 올 거야. 그런 게 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제시를 했어. 근데 잘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사람이 말을 하고 그래? 하고 실험을 한 연금술사가 있잖아. 보일도 똑같아. 보일이 기본 성분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실험을 한 사람이 있어. 그게 라부아지에야. 라부아지에는 무슨 실험을 했냐면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것을 이제 실험을 했어.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보면 주철관이라고 해가지고 뭐 관이 있어서 거기다 이제 물을 어쨌든 쫄쫄쫄쫄 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중에 어쩌고 저쩌고 실험을 했는데 얘가 수소하고 뭐 산소로 나눠졌대. 결과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 이런 실험도 하고 뒤에 가면 다른 실험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눠졌대. 그럼 2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첫 번째, 분명히 아리스토텔레스, 탈레스 이런 사람들은 물이 근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근원이었으면 쪼개지면 돼 안 돼? 안 쪼개져야 되잖아. 근데 쪼개졌지. 물이 만물의 근원이 아니구나.
라는 거 알았어. 두 번째, 산소하고 수소는 더 이상 분해가 안 된 거야. 보일이 말한 것처럼 뭔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그 순간이 오는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옳지 않음을 일단 증명을 했다. 그치? 여기 있는 실험들 있고요. 자, 원소. 그래서 원소라는 게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됐는데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뒤에 가면 원자라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려면 원소는 기본 성분이고 원자는 기본 입자라고 해. 기본 입자. 약간 그런 차이야. 뒤에 가면 이제 한 번 더 할 거야. 그런데 이 원소는 현재까지 알려진 종류가 118가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소, 산소, 탄소, 질소, 구리, 철, 은, 금,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있어.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이 된 거고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자연에서 발견이 된 것 같지만 그 이외에 그 밖의 원소들은 인공적으로 만든 것도 있어. 원소라고 해서 다 자연에서 발견이 된 건 아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당연히 원소로 이루어져 있겠지.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지만 대부분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루미늄 포일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어. 한 가지로 돼 있지. 근데 물은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지. 그 다음에 소금은 염화 나트륨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나트륨만 소금이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 소금은 염화 나트륨, 염소하고 나트륨이 만나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소금이야. 됐죠? 그리고 이제 설탕은 탄소, 수소, 산소 이런 애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알았지? 여러 가지 한 가지로 이루어져 있을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여러 가지 원소의 이용은 뭐냐? 수소는 원소 중에 가장 가벼워.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아직은 이제 주기율표 이런 걸 안 배웠지만 주기율표 1번에 있는 게 수소지. 얘는 지금 뭐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나중에 이랬어. 우리 선생님 배울 때는 원자, 그 과학책에 자 원자의 모형 이렇게 있으면 동그라미 딱 그려놓고 원자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과학기술이 막 더 발전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냥 비비탄 총처럼 딱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전자가 막 돌아다니고 그 안에 핵이 있고 이런 걸 알게 된 거야. 알았어? 그 안에 있는데 이 수소는 원자 핵에 양성자라는 게 있는 게 어쨌든 그 동그라미가 하나가 있고 밖에 전자가 하나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헬륨은 그 밖에 2개가 있고 전자가. 그 다음 뭐 3개가 있고 4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18까지 있는 거거든. 그런데 수소는 어쨌든 그러니까 당연히 구성이 가장 심플하니까 당연히 가장 가볍겠지. 그리고 우주 왕복선의 연료로 사용이 되는 거야. 우주에 나가고 들어오는데 쓰는 연료인데 얘를 우주 밖으로 내보내야 되잖아. 근데 무거우면 힘들잖아. 무거우면 그만큼 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벼운 연료를 쓰려고 하겠지. 대신에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것도 그 친환경적으로 하고 뭐 공해를 없앤다고 해서 수소 자동차를 뭐 만들고 하는데 이 수소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가벼운 건 좋은데 불이 잘 붙어. 그래가지고 이제 상용화는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지금 여기 헬륨은 얘가 주기율표 1번이면 얘가 주기율표 2번이거든. 얘보다는 무겁지만 어쨌든 가볍지. 특히 이제 공기보단 가볍다고 돼 있어. 그리고 안전해. 얘는 안전하지 않은데 얘는 왜 안전한지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좀 배우고 뒤에 가서 내가 원자 핵 설명할 때 한번 조금 더 이제 설명해 줄 수 있어. 어쨌든 가볍고 안전하다 보니까 비행선이나 풍선 충전재 이런 거에 헬륨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우리는 이런 것보다도 안녕하세요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죠? 풍선 먹는 거. 그거로 이제 보통 더 많이 알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산소는 우리한테 너무 필요하지. 지구 대기 성분의 21%야. 난 옛날에는 그냥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줄 알았거든. 근데 질소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산소가 20%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막 조그맣게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연소, 뭐 태울 때도 필요하고 호흡할 때도 필요하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지. 그 다음에 철은 지구 중심 핵에 가장 많아. 너네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 중에 뭐였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하면서 그치? 외핵, 내핵 쪽에 철, 니켈이 많이 있었잖아. 근데 그 철, 지구 중심 핵에 가장 많고 단단해. 기계 건축 재료로 사용되죠.
뭐 이런 건 너네가 길 가다가도 많이 봤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구리 같은 애들은 전기가 좀 잘 통하는 애여가지고 전선 만들 때 쓰고, 금은 광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장신구로도 쓰는데 뭐 이렇게 이빨 떼우고 이럴 때도 이제 많이 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요런 애들이 있어. 뭐 질소는 공기의 78%를 차지하는데 아까 전에 산소가 21%였거든? 얘네들이 합해서 지금 99%야. 우리가 막 걱정하는 이산화탄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많지 않은 양으로 지금 우리 이제 지구의 온난화 이런 것들 일으키고 있는 거지. 다른 물질이랑 거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과자 봉지 충전재로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산소를 넣게 되면 우리가 음식물이 썩는 이유고 음식물이 상하는 이유가 산소랑 결합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다 보니까 공기 포장할 때 거기다 질소를 넣는 거야. 그러면은 질소는 이제 음식을 상하지 않게 반응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사용하고, 근데 요즘 이제 과자를 산 건지 공기를 사서 과자를 서비스로 받은 건지 모르겠죠. 그죠? 포장 이만하게 해놓지. 알루미늄, 포일, 뭐 일회용 용기 뭐 이런 거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밑에 있는 예시 이런 애들 우리한테 조금 친근한 편인데, 규소는 많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규소 많이 안 들어봤죠? 근데 규소가 되게 중요하지.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기기에 들어있는 반도체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기기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의 소자에 사용이 된다라고 돼 있어. 자, 그런 내용들이다. 그리고 뭐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루는 물질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여러분 잘 읽으시면 되고, 그 와중에 여기 약간 눈에 띄는 게 다이아몬드하고 연필심이 있지. 다이아몬드하고 연필심은 똑같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여러분은 뭘 갖고 싶나요? 다이아몬드 당연히 갖고 싶지. 똑같지만 이 고온 고압을 견뎌서 그 안에 있는 뭐 원자의 배열이 뭐 달라가지고 다른 거고, 그 안에 있는 성분은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샤프를 소중하게